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대지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까지 탄력을 높이고 있네요. 오늘 장 흐름 후반까지 좀 강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 대주주 요건 가족 합산 폐지되고 인당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좀 많이 매도했던 종목들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낙폭과 대주들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좀 매물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 면세점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행도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도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하락폭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도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타나주는 모습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 소부장들도 일정 부분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대체로 고르게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 쪽에서는 유한타증권 급등세가 좀 매각설로 인해서 눈에 띄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섹터는 화장품 섹터 하고요. 면세점 섹터 쪽이라고 보시면 맞겠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도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해 주면서 그동안 좀 개인 수급 때문에 좀 약했었던 부분들 좀 오늘 일정 부분 회복 시도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인들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1월 8일부터 해외 쪽에서 또 입국하는 사람들도 시설을 격리하는 조치를 해제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과연 그렇게 되면 중국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까 궁금증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은 개인 쪽의 대주주 회피 물량에 따른 하락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장이라고 보셨는데요. 첫 번째 오프닝 픽 꼽아보겠습니다. 개인 비중 높았던 종목 섹터 바이오 성장주 강세. 네, 오늘 네카오도 올라가고요. 성장주 또 바이오주의 상승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그동안 수급 부진에 상당히 좀 힘들어했었던 종목들 어제부터 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반도체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네카오도 네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데 개인들의 대주주 회피 물량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던 섹터주들이 지금 오늘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반도체 섹터 하고요, 바이오 섹터 하고 일부 성장주 섹터들 보시면 맞겠고 특히 또 2차전지 섹터주들도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맞겠습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1월달 JP모건 컨퍼런스를 기대하면서 임상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최근에 조금 기관의 수급을 타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CS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이외에 어제 XR기기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이어가면서 IT 섹터주들도 그동안 시장 소외에서 벗어나서 일정 부분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오늘 순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반으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내일 아침에 배당락 이후에 또 저가 매수를 노리는 분들도 사실 좀 있기 때문에 공격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섹터주들 실적 대비해서 너무 좀 과하게 빠졌다라면은 기술적인 대응 관점도 일단 좀 유효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XR기기 관련주도 장 초반에 좀 시세는 눈에 띄었었는데 약간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해서 중소형주들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오고 나서의 저가 매수 오늘장 어제 눈에 띈다고 하셨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 9일부터 12일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주요하게 어떤 점을 혹시 부장님께서는 보실 건지 포인트 혹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JP모건 컨퍼런스에 초대돼서 메인 트랙 발표하는 기업들이 항상 힘을 받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겠고요. 그 다음에 초대받은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ABL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노맨 컴퍼니 등도 초대받았고요. 다 그 외에 임상 발표하는 기업들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트랙 발표하는 기업들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레고캠 같은 경우도 에러를 했잖아요. 그 에러를 한 것처럼 올해 좀 내년에 좀 임상 기대치가 확실히 좀 있는 기업들은 요번 좀 물량 압박에 대해서 오히려 가격적인 조정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활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투자도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 기업들이 내년도에 어떤 그 성장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미래 계획들에 대해서도 발표가 나옵니다.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픽, 면세점, 화장품 등 리오프닝 강세.
보복 소비가 중국 쪽에서 어느 만큼 일어날까? 또 우리나라도 지금도 뭐 연말이다 보니까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나가보시면 인파가 엄청난데요. 화장품주의 강세 눈에 띄네요. 어떻게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중국 완전히 거의 오픈되고 있는 상태죠. 최근에 홍콩도 그랬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PCR 검사 안 하고 입국자 격리 같은 부분들도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리오프닝 최근에 지금 컨텐츠라든지 엔터 중심으로 올라오면서 저가 항공주하고 여행주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점은 계속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화장품 섹터주들도 사실 기대치가 거의 바닥에 있기 때문에 좀만 좋아져도 많이 좋아지게 느껴지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도 이제 뭐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도에 좀 있는 상태 속에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의료기기, 미용기기 뭐 이런 쪽들 워낙 강한 흐름이죠. 그렇다시피 화장품도 메이크업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를 보실 수가 있겠고, 역시 이쪽도 필수 소비재라는 측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쪽에서는 이제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국내 업체들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급등세 나타나고요. 지금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도 상당히 급등세 나타나면서 10,000원 돌파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저가 화장품들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업체들 쪽에 개선 효과 많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주들의 순환적인 흐름 분명히 한 번은 보셔야 될 것 같고, 호텔신라라든지 롯데라든지 신세계같이 이런 면세점 섹터주들도 확실히 실적 개선 효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리오프닝 섹터주들은 정말 3년을 힘들었고요. 기대치가 정말 1도 없었던 섹터라는 점에서 턴어라운딩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움직였던 항공여행 쪽 그다음에 뭐 음식료 쪽들, 그다음에 뭐 미용, 뷰티 케어 섹터 그런 쪽들과 어우러서 함께 저가 부근에 있었던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되었었던 섹터주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간다는 점을 충분히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품 정말 최악이었었는데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관점입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121선 지지하고 201선은 최근에 못 들어줬는데 이 사이에 오늘 엄청난 양봉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과연 이후의 추세가 어떻게 될지 화장품주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픽이었고요. 이어서 마지막 픽입니다. 마지막 픽은 배터리주입니다. 2차 전지 강세.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쪽보다는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첨보 이런 쪽이 좀 좋습니다. 이래서 2%의 오름세를 보여주는데 바닥 잡았을까요? 일단 소재 섹터주들이 어제부터 좀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너무 올라가서 완성차 타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국내 업체들 좀 보조금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 때문에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테슬라도 뭐 재고 때문에 뭐 할인 판매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2차 전지들 많이 빠졌었고요. 소재 섹터주들도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어제부터 좀 반등이 나오는데 역시 이 부분도 아까 1번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섹터다. 그래서 대주주 회피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를 압박했었던 섹터다라는 점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바닥이냐라고 말씀하신다라면은 단기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를 그럼 복귀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그거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던 만큼 또 기술적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해소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는 좀 강하게 반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많이 억눌려 있었던 상황입니다만은 소재주들 섹터들 안에서는 뭐 실적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섹터 안에서 추세로는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좀 좋은 편이었었고요. 첨보 같은 경우도 추세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무너진 상태였었는데 이 두 종목들은 좀 추세가 좋았던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 있었고 바닥이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 이쪽들도 지금 주가 자체는 바닥이지만 추세 복귀하려면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자체도 일단 어느 정도 좀 바닥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추세 만들어내려면 여기도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중심 좀 잡은 것 같지만 아직까지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20만 원대 다시 돌파하는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에서도 종목별로
좀 많이 다른 행보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소재 섹터주들, 응급재 섹터주들 어제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뭐 대주전자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아직 바닥에서 좀 갈 길이 먼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오히려 최근에 동진 세미캠 흐름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쪽이랑 연동해서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그쪽이랑 연동해서 같이 소재단으로 좀 버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이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과 또 모멘텀은 중국 쪽의 리오프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오프닝 픽 가운데서 전략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부장님.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물량 때문에 조정받았던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단기적으로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물량 압박이라든지 이런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많이 빠진 중소형단에서의 실적주들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리오프닝 섹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지금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리오프닝 섹터 계속 강조해드린 만큼 이 안에서는 계속 순환매를 잘 활용을 해서 조정은 항상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억 중국의 리오프닝 계속 주목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